작은 개가 거대한 늑대를 물리쳤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캐나다 산림청조차 충격에 빠진 순간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기세를 지금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 산림청에서 25년 넘게 야생동물과 숲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일상은 언제나 자연과 함께였고 늑대나 곰 혹은 대형 조류들과 마주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아직도 제 눈앞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팀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깊은 숲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큰 화재가 지나간 자리라 땅은 아직 검게 그을려 있었고 탄 냄새가 나뭇가지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 사이로 안개 같은 연무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그 자체로 긴장감을 안겨주었고 저는 조사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을 늘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나무들 사이에서 묵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른 가지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낮게 울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야생의 맹수가 내는 특유의 기척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듯 굳어버렸습니다. 숲속의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늑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빛이 감도는 눈동자와 매서운 송곳니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늑대는 허리를 낮추고 저희 무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털은 바짝 곤두서 있었고 목구멍에서 깊고 낮은 으르렁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있던 연구원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역시 단연간의 경험이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생 늑대는 단순히 커다란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배하려 하고 필요하다면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그 늑대는 먹이를 찾아 내려온 듯 보였고 낯선 인간 무리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늑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가까워질 때마다 긴장감은 더 짙어졌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소리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숲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도 바람의 움직임조차도 그 순간에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희 앞에 나타난 야생 늑대와 그 늑대의 눈빛만이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허둥대거나 불필요한 자극을 주면 늑대는 즉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수많은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기를 꺼낼 수도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곁에서 낮고 짧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르르르 몸을 숙여 땅을 딛고 선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함께 온 진돗개 산이었습니다. 산이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늑대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늑대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결연한 기운은 결코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을요. 저는 숨을 고르며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이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늑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늑대는 여전히 매서운 눈빛으로 저희 무리를 노려보았지만 이제 그 시선은 산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산이는 몸을 낮추고 다리를 단단히 디뎠습니다. 털은 곤두서 있었고 목에서 깊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마치 여기서 물러서라라고 말하는 듯한 단호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개와 늑대를 보아왔지만
그 순간 산이의 기세는 제가 알던 그 어떤 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주변 연구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산이와 늑대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산이가 늑대와 맞서려는 건가? 라는 의문이 모두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늑대는 산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땅 위에 발톱이 스치며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저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보통의 개라면 이미 주인을 향해 달려와 숨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을 딛고 더 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산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 앞에 위협을 지켜내려는 강렬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야생의 동물이 가지는 본능적인 결연함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 작은 개가 가진 힘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늑대와 산이 사이에 흐르는 긴장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줄 같았습니다. 늑대는 송곳니를 드러내고 숨을 고르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산이도 목을 낮게 올리며 결코 기세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치의 순간 숲속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작은 개가 거대한 늑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도 느꼈습니다. 산이의 자세와 눈빛은 단순한 반려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리를 지키려는 수호자의 태도였습니다. 마침내 늑대가 산과 같은 낮은 울음을 뱉으며 산이와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연구원들은 모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산이는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며 늑대를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산이의 기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온 용기는 오히려 늑대의 위협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산이는 단순히 저희와 함께 온 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늑대와 맞서고 있는 진정한 동료였습니다. 산이와 늑대가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는 순간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숨을 죽이고 눈앞의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역시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런 대치는 처음이었습니다. 늑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어깨를 낮추며 천천히 산이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눈동자는 번뜩였고 송곳니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야생의 긴장과 굶주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이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땅에 단단히 발을 붙이고 늑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긴장을 높여갈수록 산이의 울음소리도 점점 낮고 깊어졌습니다. 마치 상대의 기세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는 듯 했습니다. 그 균형은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 같았습니다. 한쪽이 힘을 더하면 다른 쪽도 맞서 힘을 키우는 긴장과 긴장의 교차였습니다. 숲속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듯 나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늑대의 발걸음이 낙엽을 스치는 소리, 산이의 목에서 울려나오는 낮은 으르렁거림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 고요는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원들 중 한 명이 무심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다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작은 소리조차 이 긴장을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고 누구도 이 상황을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늑대와 산이 사이에서 흐르는 긴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산이의 눈빛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함과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산이는 지금 싸움을 걸려는 것이 아니라 늑대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것은 개의 눈빛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무리를 지키려는 수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은 길게 늘어졌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늑대가 앞으로 나서려다 멈추기를 반복했고 산이는 그때마다 조금 더 강하게 몸을 낮추고 울음을 냈습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는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의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늑대가 실제로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하게도 늑대의 눈빛 속에 잠시 머뭇거림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치의 끝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숲속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늑대는 산이와의 대치 속에서 한 발을 내디뎠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위협과 굶주림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망설임도 보였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늑대를 관찰하며 살아왔지만 늑대가 이렇게 오래 주저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습니다. 늑대는 송곳니를 드러낸 채 산이의 주위를 반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그 순간마다 산이는 고개를 돌려 늑대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한쪽으로 움직이면 산이도 몸을 틀어 똑같이 응시했습니다. 마치 두 존재가 서로의 약점을 찾으려는 듯 치열한 시선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늑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늑대는 보통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면 곧장 돌진하거나 위협 행동을 더 크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늑대의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그 끝에는 묘한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나서려다 다시 생각을 고치는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산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더 낮고 깊게 끌어내며 늑대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공포를 드러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은 개가 늑대에게 이런 기세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웠습니다. 늑대의 꼬리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꼬리가 위로 치켜 세워져야 공격 의지가 강하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약간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늑대가 주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연구원들 역시 그 변화를 감지했는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척이라도 늑대의 마음을 다시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오직 산이와 늑대만을 지켜보았습니다. 늑대는 몇 차례 더 위협적인 몸짓을 취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산이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하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늑대가 처음으로 뒤로 물러서는 신호였습니다. 숲속의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지만 누구도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늑대가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산이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늑대가 내뿜던 위협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산이의 결연한 기세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야생 속에서도 강한 기운과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제 앞에 진돗개, 산이었습니다. 숲속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여전히 늑대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은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늑대는 점점 더 긴 시간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본능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늑대는 마지막으로 몸을 웅크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송곳니가 드러난 채 입술이 들려 있었고 발톱은 흙을 파고들며 긴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산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버텼습니다. 오히려 늑대의 울음에 맞서 더 깊고 묵직한 소리로 응수했습니다. 그 울림은 작은 체구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렬했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진 듯 흘렀습니다. 연구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의 손이 떨려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그는 가까스로 몸을 다잡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늑대의 눈빛 속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려는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두려움과 경계심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늑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산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고개를 돌려 숲속 어둠을 향했습니다. 꼬리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야생에서 분명한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늑대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발걸음을 숲속 깊은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멀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산이는 눈을 떼지 않고 늑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늑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에야 산이는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억눌러왔던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광경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숲에서 수많은 장면을 지켜봤지만 이토록 특별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야생의 늑대가 스스로 고개를 돌리고 물러난다는 것. 그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돗개 산이가 보여준 결연한 태도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늑대조차 물러서게 만든 그 기세는 제 안에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리를 지키려는 본능, 그리고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늑대가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긴장이 서서히 풀려가면서 그제야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얼마나 특별한 장면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이는 늑대가 사라진 방향을 끝까지 응시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돌려 저희 무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방금까지 거대한 늑대와 맞서 싸운 존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무리를 지켜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가 없다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이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본능적인 반응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산림청에서 근무하며 늑대의 습성과 행동을 연구해왔습니다. 늑대는 무리를 지배하려는 본능이 강하고 보통 개를 하위로 인식합니다. 그렇기에 늑대가 개 앞에서 물러서는 장면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제 눈으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방송국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설명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25년간 산림청에서 일하며 처음 본 장면입니다. 늑대가 개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물러났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그 장면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이의 결연한 눈빛과 늑대의 머뭇거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러나 명확한 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산이는 보통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듯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한국의 진돗개 산이가 늑대를 물러서게 했다. 이 장면은 내 연구 인생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 글을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앞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이와 늑대의 대치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연구팀은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이 직접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곱씹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목격담이라 넘기기에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곧 연구팀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연구원이 찍어둔 영상을 조심스럽게 언론에 제공했고 짧은 클립은 순식간에 방송국 뉴스와 인터넷 포털에 올라갔습니다. 화면에는 검게 탄 숲속에서 늑대와 진돗개가 서로를 응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보는 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에 몰입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작은 개가 늑대를 물리쳤다는 제목만으로도 수많은 시청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놀라움, 그리고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교민 사회에서는 진돗개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개다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캐나다 현지 신문도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한 일간지는 작은 영웅, 한국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자는 저를 인터뷰하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늑대가 개를 하위로 보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늑대가 진돗개 앞에서 주저했고 결국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 본 장면이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도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산이가 보여준 태도를 다시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산이는 결코 소란스럽게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건히 서서 늑대를 응시했을 뿐입니다. 그 단호한 자세와 침착함이 결국 늑대를 물러서게 한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감탄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대치 사건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이를 보며 용기와 당당함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보다 큰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자세, 그리고 무리를 지키려는 헌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며칠 뒤 연구소 앞에는 산이를 보고 싶다는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아이들은 산이를 작은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이는 자신이 한 일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분히 저희 곁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숲속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의 긴장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산불로 그을린 숲속에서 늑대와 진돗개가 마주섰던 순간은 제 연구 인생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 매체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이어가며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어째서 늑대가 물러났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놀라운 장면을 넘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늘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늑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지만 이번에는 상대의 기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산이는 도망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건히 서서 무리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단호함이 늑대에게도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오며 지켜야 할 무리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본능을 간직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그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사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구원 곁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숲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산이는 우리를 대신해 위험에 맞섰던 수호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진돗개의 용맹함을 다시 조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많은 이들이 산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이의 사진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와 늑대의 대치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존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숲속에서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늑대가 주저하다 결국 돌아섰던 장면, 산이가 끝까지 굳건히 서 있던 모습. 그것은 제게 단순한 연구 경험을 넘어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작은 개가 거대한 늑대를 물리친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동물을 마주하겠지만 그날처럼 강렬하게 제 가슴을 울린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숲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도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산이는 단순한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늑대조차 물러서게 만든 용기와 기계의 상징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